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책 읽는 목소리 로이입니다. 아름다운 시들이 모여졌다고 해서 좋은 시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진실한 깨달음이 시의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치유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이어 새롭게 소개하는 마음 챙김의 시들, 삶의 무늬를 담은 한 편 한 편의 시가 가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오늘 소개할 마음 챙김의 시는 멕시코 복화술사, 영국의 선원의 선원장, 기원전 1세기의 랍비와 수피의 시인뿐 아니라 파블로 네루다와 비스와 바쉼 보르스카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신세대 시인들, 그리고 라다크 사원벽에 시를 적은 무명시, 고대와 중세와 현대의 시인들이 나와 타인과 인생에 대한 운율 깃든 통찰로 독자를 초대합니다. 72편의 시 중에서 5편의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수호서재, 엮은이는 류시화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정화, 웬델베리. 봄이 시작되면 나는 대지에 구멍 하나를 판다. 그리고 그 안에 겨울 동안 모아온 것들을 넣는다. 종이 뭉치들, 다시 읽고 싶지 않은 페이지들, 무의미한 말들, 생각의 파편들과 실수들을, 또한 헛간에 보관했던 것들도 그 안에 넣는다. 한 움큼의 햇빛과 함께 땅 위에서 성장과 여정을 마무리한 것들을, 그런 다음 하늘에게, 바람에게, 충직한 나무들에게 나는 고백한다. 나의 죄를, 나에게 주어진 행운을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소음에 귀 기울였다. 경이로움에 무관심했다. 칭찬을 갈망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모여진 몸과 마음의 부스러기들 위로 구멍을 메운다. 그 어둠의 문을,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대지를 다시 닫으며 그 봉인 아래서 낡은 것이 새 것으로 피어난다.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 조니 웰치. 만약 신이 내가 헝겊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내게 아주 짧은 인생을 허락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들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의미에 따라서 나는 적게 자고 더 많이 꿈꾸리라. 나는 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매 순간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걸으리라.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으리라. 다른 이들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음미하리라. 신이 내게 한 조각의 생이라도 베푼다면,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옷을 간소하게 입고 태양 아래 누우리라.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아, 내 심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음 위에 내 마음속 미움들을 적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솟기를 기다리리라. 내 눈물로 장미에 물을 주리라. 장미 가시가 주는 상처와 꽃잎의 붉은 입맞춤을 느끼고 싶기에, 아, 내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여자와 남자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이 들면 사랑에 빠지는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는 날개를 주리라. 하지만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면서 노인들에게는 일깨워 주리라. 죽음은 노년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망각과 더불어 온다는 것을. 인간들이여, 많은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서 배웠다. 모든 인간이 산 정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기쁨은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또 나는 알게 되었다. 갓난아기가 그 작은 주먹으로 맨 처음 부모의 손가락을 꼭 움켜쥘 때 영원히 그 부모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나는 또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내려다볼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배웠다. 오직 그가 일어서는 걸 도우려고 손을 내밀 때만 나는 아주 많은 것을 당신들에게서 배웠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여행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불행히도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하니까. 역설. 거닐라 노리스. 처음 침묵 속에 앉아 있으려 할 때 그토록 많은 마음속 소음과
만나게 되는 것은 역설이다. 고통의 경험이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것은 역설이다.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충만한 삶과 존재로 이끄는 것은 역설이다. 우리의 마음은 역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들이 분명하기를 원한다. 안전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명함은 커다란 자기 만족을 안겨주기에.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역설을 사랑하는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이 있다. 겨울 한가운데에 이미 여름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삶의 모든 것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서 무엇인가로 되어 간다는 것을 아는, 어둠과 빛이 늘 함께 있으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맞물려 있음을 아는,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더없이 깨어난다. 마음이 침묵할 때 우리의 귀는 존재의 함성을 듣는다. 본래의 자기 자신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인생의 흉터들. 엘라 휠러 윌콕스.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이 몹시 경멸하는 남자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낯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당신 마음속에 불쾌감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괴롭히다 사라지는 병 같은 것. 모든 인생이 이 법칙을 증명한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상처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것.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사랑은 나무마다 다 자라지는 않는다. 진실한 가슴이라고 해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듯, 무덤을 가로지른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위험들. 자넷 랜드.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